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숲에서 일하는 가드너이자 플로리스트 마이스터인 박민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기초 가드닝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의 테마는 바로 토양입니다. 토양은 풍화된 암석이랑 그 다음에 퇴비화된 유기물이 혼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걸 이야기를 해요. 식물에게는 이제 토양은 뿌리를 지지하는 역할이랑 수분과 양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토양의 종류에 따라서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통기성, 산도가 다르기 때문에 식물마다 원하는 토양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지 식물이 더욱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화분에 식물을 심을 때 흙은 어디서 구하시나요? 혹시 화단에서 퍼오진 않으시나요? 아니면 전에 분갈이하다 남은 흙을 또 쓰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흙, 그러니까 우리 식물에게 가장 좋은 흙은 바로 상토입니다. 상토는 우리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화원에 가면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토의 뒷면을 보시면은 제오라이트, 코코피트, 펄라이트 등 다양한 재료들이 적혀 있고, 이 상토는 이게 혼합돼서 있는 형태예요. 이 상토는 유기물질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고요. 또 통기성도 좋아서 뿌리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또한 벌레 알이 일반 흙에는 이제 표토에는 있는데요. 이 상토는 멸균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벌레 알도 없고 토양에서 오는 병들도 있는데 이것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서 둘 식물을 심으실 때는 꼭 상토를 구매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식물을 키우시는데 분갈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분갈이를 왜 하느냐? 분갈이는 식물이 자라남에 따라 뿌리 또한 성장을 하게 돼요. 화분 안에 뿌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자라서 돌돌돌 말려서 꽉 차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 또한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큰 화분으로 옮겨가지고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식물의 뿌리가 더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분갈이입니다. 이제 분갈이의 횟수는요,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1에서 3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분갈이가 필요한 시점이 온다 하면 뿌리가 밖으로 나오거나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 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분갈이는 언제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그의 성장이 시작되기 전 3월에서 4월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후에 자연스럽게 뿌리가 자라나면서 새로운 흙에 이 뿌리가 안착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겨울에는 보통 식물들이 잠을 자기 때문에 그때 분갈이를 해주시면 분갈이의 실패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분갈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 서울숲 영상에 이미 다뤄지고 있어요.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어떻게 분갈이를 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식물은 어떻게 영양분을 받을까요? 식물의 영양분은 바로 이 토양에서 오는데요. 토양 안에 있는 이 영양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식물이 쓰니까 소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료를 통해서 영양분을 추가로 주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상토에는 이미 비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토 안에 있는 비료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분갈이 후 아니면 화분에 심은 후에 한 6주 정도 뒤면은 식물은 새로운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실내 식물은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성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만 이제 비료를 주어도 충분합니다. 비료를 주는 시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성장하기 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2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비료를 써야 될까요? 비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크게 2가지예요. 무기질 비료랑 유기질 비료예요. 무기질 비료는 우리 화학 비료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알갱이 비료 혹시 보셨나요? 이게 바로 유기질 비료예요. 요즘에는 집 근처 생활용품 샵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무기질 비료는 쉽게 위에 올려놓을 수 있고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 다른 거로는 우리 요거 아시죠? 뽑아서 쓰는 비료, 무기질 비료를 이제 액체화 시켜서 만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영양분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2-3번 정도 뽑아주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거는 비료마다 뒤에 보시면은 정해진 용법 용량이 적혀져 있어요. 그걸 보시고 맞춰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 가축 분뇨, 퇴비, 그것도 우리 비료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 커피박으로 만든 비료도 나오고 있어요.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지만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식물에게 주기에는 그 냄새 때문에 약간은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커피박을 이용한 비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나뭇잎을 부숙해서 만든 부숙 퇴비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료는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꼭 정량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비료가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생장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서 자라기만 자라고 잎만 무성하게 나오게 돼요. 웃자라게 되면은 얘 조직이 촘촘하지 않게 돼가지고 쉽게 넘어가거나 줄기랑 잎이 연해지는 현상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료 주실 때는 항상 정량으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토양은 되도록이면은 우리 상토를 사서 쓰자. 상토는 멸균된 흙이고 병충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에게 가장 좋은 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갈이입니다. 분갈이는 이제 식물이 자람에 따라서 뿌리가 더욱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옮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분갈이 방법에 대한 건 아래 링크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료는 봄철과 가을철 한 1년에 2번 정도 주는 것도 충분하다. 그리고 적정 용량에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식물 초보를 위한 기초 가드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